재판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련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일반적인 예상이요. 4월 18일 전에 나온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저 심리가 제대로 심리를 하면 사실 한덕수가 이 지명한 건 무효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마은혁 재판관이라서 아까 그 새날이고 4월 4일 123회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야 내가 봤을 때. 그 추첨이라고. 추첨이죠. 무작위 네, 추첨인데 무작위 추첨인데, 마은혁 네. 재판관이 걸린 거잖아요. 하늘 또 알고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과 팔자 같은 거죠. 전에 말했잖아요. 저 정영식이 주심이 된 이유가 윤석열 파면 그렇게 먹어야 돼. 이게 되게 세거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저에 있는 윤석열이가 충격 먹었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정영식이가 나를 파면할 수 있지? 이거 있잖아. 내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대노했다고. 아.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해요. 이게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제 이게 되면은 윤석열이는 사실 윤석열이가 지금 지명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두 사람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쟤네들 몫으로 지금 채워지면 다음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단은. 사실 그 만약에 한덕수가 지명한 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네. 뭐 고난쟁의 심판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그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다들 계속 발목을 잡을 게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2명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2명이 더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몫이 5명이 되는 거예요. 네. 보수가 다섯. 예, 그러니까 네.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이나 고난쟁의는 과반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찍은 사람 5명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이게 인용되면 저 지명은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지금까지 헌재가 했던 여러 가지 판결과 헌법학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말이 안 된다. 한덕수 네가 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머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가 이렇게 지명함으로써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썰까지 있긴 합니다. 제가 그건 찬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요. 이제 우리 저 얼마 전에 좀 큰 똥볼 한번 차신 분이 지금 한덕수 지명 인사청문 접수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접수도 클릭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나름대로는 이제 뭐 30일 안에 이거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저 국회 직원들도 참 곤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수 자체를 거부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접수를 거부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법이 미비해서 그런 측면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해석이 분분한데 예를 들면 저쪽 논리는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탄핵 소추 중인 상태인 것과 네. 파면된 상태는 다르다. 그래서 탄핵 소추 중일 때는 임명을 못했지만 네. 탄핵 소추가 그러니까 파면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가 임명해도 된다 이 논리를 들고 왔어요. 이완규도 그렇게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헌법학자들이 아니 그래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지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이 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법이 미비해서라기보다는 법 제정의 어떤 입법 취지 자체를 그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의도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입법 시스템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괴물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 입법이 괴물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물을 대비해 보자 하고 시작하면 법이 너무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간에 완충 작용을 하라고 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춰보더라도 진짜 괴물 같은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약속한 거를 합의한 거조차 지키지
안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저선은. 역사 발전 과정에 법이 바뀌는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어가는 거야.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드는 게 진화인 거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면 그 자식 그 자리에 총살. 그렇지 그 얘기야. 한 11월 총살 이런 식으로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지 네, 그렇죠. 않으면 쟤네들은 네. 소위 법비 법꾸라지가 네. 돼가지고 계속 그런 짓을 하잖아요. 네. 아니, 그 이야기가 오늘 당장 아침에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온 그 국민의힘 쪽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서 며칠 만에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칫솔을 던질 뻔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게 당연히 규정이 없는 이유가 파면 선고와 동시에 왜그 헌재 파면 선고 때 시간 확인하는 이유가 네.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전혀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런 상식이 안 통하는 짓을 계속 해오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자, 참. 안진걸님은 지금 스포츠 보내주셨는데 새날 만세 200만 구독자 가져가면서 금액은 2만 원으로. 내가 이거 200만 원 하라고 했잖아. 그냥 오늘 2만이 간다 그러면 내가 2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동현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으셔요. 오동현 TV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도 다들 부탁드립니다.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오동현 TV 홍보대사 안진걸 올림 하셨고요. 예, 감사해요. 이제 더 웃기려고 슈퍼챗도 하셨다고. 다음부터는 200만 원으로 개봉 돌림. 이낙연은 파만 윤석열, 김동연은 태무 한덕수, 나경호는 공부잘한 김건희, 안철수는 안철수. 이렇게. 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진행해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거야.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시점은 그런 거예요. 한덕수가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대선 후보론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대선 후보 나오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빠르게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한덕수가 그거를 빌미로 대선에 나오면 그 대선에 나오면은 그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만 공작권 3억만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돈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돈 쓰고 낙선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는 게 뭐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덕수는 평생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지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 얘기 이따 따로 해요. 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종족수 권한적인 심판을 각하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뭐냐면 한덕수는 200명이 필요해 국회의원. 여기에 대해서 카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50명이야. 네. 요구였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흐름이랑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 한덕수 협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랑 통화한 게 대선 출마용이었다. 이것도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가장 처음에 물어본 게 지금 대선 출마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한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진짜 저랬는지 맞아요.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한덕수가 누군지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텐데.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선 주자도 관리하는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게 가장 이득이 될 내 말을 가장 잘 들을 만한 라바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말랑말랑한. 그 트럼프가 한 걸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네. 헤이 미스터 라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쪽 자체 사실 내놓을 만한 물건이 없어. 네. 하다 보니까 현직 총리 프리미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월 4일까지 공직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나오게 되면 경선 없이 최종 후보랑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붙는다. 그러면 기존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음. 정치는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어제도 우리 방송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제일 싫어하는 기회주의자가 한덕수라고. 네. 그럼 열심히 이제 경선을 어떻게든 치르고 올라왔어. 근데 한덕수랑 다시 경선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를 밀고 있는 게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현이라고 네. 네,
윤석열의 뇌라고 불리던 원래는 행정관이었는데 그 대구 지금 네네네. 총선 나가가지고 됐다는 그쪽 부류가 밀고 있다라는 이제 썰이 있어요. 근데 그 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그 조지원을 움직이는 건 누구겠는가? 그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행정관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거는 김건희라고 유추가 가능한 건데 사실 한덕수의 와이프 있죠. 최하영이라고. 네. 최하영과 김건희는 또 전보로 같이 다니는 아주 절친 중에 절친 네. 언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충분히 어떤 무속적으로도 답을 해봤을 때 차라리 임기 중에 송장을 치는 게 국장으로 더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한덕수를 밀어서 그들에게 얻는 개인적인 이득 이거를 계산해서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는 한덕수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보다 더 큰 포석이 있는 거예요. 한덕수를 꼭 민다기보다는 매기 효과예요. 그래갖고 서로 충성 경제하게 서로. 만들어서 음. 그 소위 극우 지지층들이 자꾸 충성 경제하게 만들어갖고 결국 니들이 우리를 지켜줘.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저 이초를 통해 가지고 의리 뭐 충성 뭐 충성, 이런 네,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냐면 한동훈이 같이 가 충성 안 하는 새끼들은 그냥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다 줄 세우려고 하는 효과를 한덕수를 통해 누리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한덕수를 뭐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1시에 그 국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뭐 파란색 옷을 입은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파란색 옷 입고 뭐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길래 뭐 또 국힘 해체하시려는 분인가 하고 저희가 집 기자회견 끝나고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한덕수 대통령 반 이재명 체제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파란 옷을 입고. 네, 파란 옷을 입고 하는데 그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한 번에 지금 최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의 규모 인원들이 모인다는 거는 뭔가 뒤에서 뭔가 네. 조직적인 그게 당연히 없으면 네네 그런 게 움직임이 벌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일정이 나왔거든요. 후보자 등록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오늘 뭐 나경원까지 해가지고 막 대선 출마 바람이 그 18명에서 지금 막 숫자가 줄고 있긴 합니다만 1차 경선을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 상위 4명 선출하고요.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 상위 2명 선출하고요.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 선출하고 한덕수가 출마하면 그 최종 후보가 또 한덕수랑 또 경선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역선택 방지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이라는 말은 세상에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확정을 못하지 그렇죠.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해서 일단 그 경선 여론조사인지 모르게 일반 여론조사인 것처럼 전화를 돌려요. 그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라고 네, 네. 물어봐요. 그러면 다 내가 답을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지정당 없다고 한 사람들은 싹 빼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그구들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당원 여론조사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신자 어떤 프레임에 빠진 한동훈이나 유승민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저게. 정반대로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저기서 역선택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걔네들이 소수인데. 예. 아유, 멍충하기는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윤석열이가 했다는 말 난 가짜나서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한테 미안하다. 야 이 개. 그러면 감옥을 가라 이 새끼야.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좀 허세 같은 건데. 아, 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예요.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살아보고 오잖아. 나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심지어 80, 90 먹은 어르신도 나 죽고 싶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 심지어 이게 뭔 옷이야 저게. 아니 그렇게 감옥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체포 적부심까지 들먹거리면서 안 그렇죠. 들어가려고 네. 난리를 칩니까? 예. 청년 세대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청년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전환길이 윤석열 안티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윤상현하고 같이 뭐 이렇게 화이팅하고 하는 네. 사진들을 전환길 자기 개인 SNS 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거 안 올렸으면 공개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엿먹으라고 그냥 막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전환기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전환기는 그냥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기는 전환기 나름대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 대통령 만났다 자랑하고 네, 싶은 네, 거야 네. 얘들은. 아니 그 있잖아요.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 진영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난 상상하기도 싫지인데 이재명 후보 말고 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내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야. 나 불러다가 사진까지 찍고 공개하는 경우가 이 진영에 있을까요? 난 없어요. 네. 자, 제이님, 마차님께 개그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 달 레슨비가 얼마인가요?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감사합니다. 개봉 돌림. 한덕수는 엄지 손가락, 김동현은 엄지 발가락, 안철수는 손가락 안 자는. 국힘 후보 전환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자, 리틀 DJ님, 지금 광어회 먹고 있는데요. 회 전문가로서 최고의 맛입니다. 아, 새날마켓에서 파는 거. 아, 네. 사람에게도 회 괜찮습니다. 광고해준 어여쁜 미스 새날님께 회값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틀 DJ 형님 고맙습니다.